자, 이번 시간은 이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 집중용량법의 그 이야기를 약간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용량법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공간 내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거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온도가 높은 300도씨짜리 물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물체가 온도가 300도에서 이제 250도로 25도로 바뀌는데 이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주변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주변에 이 경계에서부터 온도가 이 경우는 뭐 한 30도, 50도, 100도 한가운데는 여전히 300도를 유지하겠죠. 한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해식-구식을 사용해서 열 확산 방정식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은 예를 들었죠. 못이라든지 얇은 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공간적인 온도 차이가 적다. 상대적으로 바깥의 온도가 25도로 되었다면 전체가 25도, 예를 들어서 300도에서 25도로 바뀌는 과정이 이 물체 전체 온도가 다 평균적인 온도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온도 기울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이 평면벽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부에서는 온도 기울기가 얼마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정의한 비온한 바가 1보다 대단히 작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비온한 바는 우리가 표면에서 이와 같은 식을 세워서 그거를 이제 온도, 무차원 온도로 표현해서 봤더니 결국은 대류열 제한분의 전도열 제한이었더라. 그죠? 대류열 제한분의 전도열 제한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A 없애고 보면 K분의 HL인데 이것을 우리가 BO, 그죠? T가 모음을 했죠. BO 남바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차원 파라메타죠. 그래서 열전도계수분의 HL, K분의 HL을 BO 남바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BO 남바를 정의하는 이유는 집중용량법을 사용할 수 있나 없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O 남바가 1보다 무지 작다는 것은 결국은 BO 남바가 이것이니까 이 전도열 저항이 대류열 저항보다 작다. 저항이 작다는 것은 전달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내부에 전도가 잘 일어나서 내부의 온도가 바뀌긴 하지만 하강하지만 전체적으로 온도의 기울기가 별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하강하는 경우에는 비온한 바가 1보다 많이 작은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집중용량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균일하던 것이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위치마다 많이 바뀌는 경우는 비온한 바를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대충 0.1 정도 되면 집중용량법을 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온한 바를 정의하는데 K분의 HL이죠. 근데 이 L에 C가 붙어 있죠. LC. 그게 이제 Characteristic Length, 특성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물론 차원은 길이 차원인데 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가 다른 환경,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같은 것은 이렇게 퐁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도 길이를 만약에 정육면체 같으면 길이를 요게 다 모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것을 L 가로 세로 높이 각각 L이라면
뭐 L 특성 길이 이 물체의 대표 길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원통이 있다 하자. 원통 바가 있는데 이 물체의 대표 길이는 뭐겠습니까? 이게 직경, 그죠? 직경이 이 물체의 길이를 대표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거, 그죠? h 높이 이거겠느냐? 아니면 또는 이런 형상이 복잡한 깨진 돌과 같은 경우에 이거의 대표 길이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다른 환경으로 이렇게 처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호남바를 정의하려면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체 최적 나누기 표면적 또는 단면적 뭐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적은 미터 3승이고 면적은 미터 제곱이니까 결국은 최적 나누기 면적을 하면 길이의 차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특성 길이를 우리가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적 나누기 단면적으로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다양한 복잡한 3차원 형상의 물체라도 이와 같이 LC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면벽 예를 들어서 이 중심으로 해서 두께가 마이너스 L이고 L, X가 여기 0 된다. 2L이죠, 그죠? 이 벽이 2L이다. 이런 경우에 뭐 형상 LC를 L 뭐 여기서까지, 그죠? 0부터 X 0부터 X 0부터 뭐 L, X 0부터 마이너스 L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면 이 대표 길이를 2L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2L로 해도 무방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L과 2L 넣었을 때 그러면 요 값을 L 넣는 경우하고 2L 넣는 경우 비호 넘버가 2배 차이가 나죠. 근데 실제로 일전도계수와 대류계수를 앞에 곱해두고 보면 비호 넘버는 0.00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2를 곱하나 곱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L을 넣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긴 원통 같은 경우는 긴 원통 같은 경우에 그죠? 긴 원통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체 최적에다가 뭐 단면적을 나누든지 표면적을 나누든지 하면 2분의 R0, 9는 3분의 R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분의 R0 직경이 R0인데 이거의 대표 길이를 이거의 반지름의 2분의 1을 대표 길이를 한다. 뭐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죠. 이걸 뭐 R0 이런 경우에도 R0 3배 곱하나 2배 곱하나 전체적인 값은 얼마 차이 없다. 왜? 비호남바 숫자가 앞 밑에 전도계수를 나눠주고 대류계수를 곱해주면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배를 곱하나 3배를 곱하나 전체 숫자는 크게 절대값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LC라는 놈이 특성 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5의 6식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5의 6식이 어느 식입니까? 또 한참 올라가네, 그죠? 5의 6식, 그죠? 우리가 식 생각나죠, 그죠? 이 식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을 줬을 때 우리가 온도를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5의 5식은 어떻습니까? 5의 5식은 온도를 줬을 때 그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하는 식이죠.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5의 6식을 가져와서 좀 살펴보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성 길이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 길이 V분의 AS라고 있죠. V분의 AS를 LC라고 하였으니 LC를 집어넣으면 요거 같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요 우변처럼 이렇게 쪼개보자.
뭐로 위에 K 곱하고 밑에 K를 곱합니다. 곱하면 K분의 HL, K분의 HL이라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고 로 C가 있으니까 로 CK,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거를 오른쪽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 세 개 항으로 바뀌는데 요 뭡니까? 요 항이. 그래서 H분의 KL은 비오남바로서 우리가 정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로 C분의 K 요거는 뭐고? 열확산계수, 그죠? 열확산계수잖아요. 열확산계수,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알파 t의 LC 제곱 분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퓨리의 넘버라고, 요거를 퓨리의 넘버라고 합시다, 이거죠. 합시다.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요 항에 보면 알파는 열확산 계수고 숫자고 LC 특성 길이도 숫자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죠. 시간. 결국은 퓨리의 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죠? 그래서 무차원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이 비오 넘버와 퓨리 넘버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식은 익스포넨셜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앞전에 강의 노트에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 있었는데 요거를 추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옛날 거를 출력해 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그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서모카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모카플 여러분들 뭡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열전대라고 합니다. 열전대. 온도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계예요. 온도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온도계는 이런 막대의 온도계 있죠. 이렇게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안에 우리 눈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색소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알코올이나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들 체온을 많이 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물체를 접촉하면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그 눈금을 읽어서 그게 온도이죠, 그죠? 눈금이 얼마 온도다, 이렇게 이 물체 온도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온도는 이 눈금이 여러분들 얼마까지 있는 걸 봤습니까? 그죠? 얼마 아닙니다. 이게 100도까지 나와 있는 것도 잘 없습니다. 잘 없다.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 온도계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촉하면 숫자로 나오는 거 있죠. 숫자로 36.5도 이렇게, 그죠? 이런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물체 300도 이런데 이 온도를 갖다 대면 거의 300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데는 눈금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온도계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전대라고 하는 것은 온도 범위가 상당히 넓죠. 1000도 이상도 계측을 합니다. 1000도 이상도 계측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물체 온도를 재기 위해서 어떤 물체 위에 임의의 점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요 점의 온도를 구하려면 거기에 그러니까 두 선 종류가 다른 금속 1, 금속 2, 그죠? 종류가 달라야 됩니다.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여기 접촉을 하면, 만약에 여기가 25도다 하면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한쪽은 한 0도로 고정해 놨다. 이와 같이 양단에
온도 차이, 그죠? 온도 차이가 생기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금속에 여기에 전류가 흘러, 전류 흐른다니까. 이걸 열전 현상이에요. 열전 현상. 열전 현상이에요.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를 계측함으로 해서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죠? 온도 차이와 델타 T와 전류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로 실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차이를 구하면 아니면 전류를 구하면 온도 차이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그러나 하나의 값을 만약에 고정해 놓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온도계이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열전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열전대 형상은 어떠냐면 어떤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금속 두 종류가 다른 금속, 그죠? 금속 1, 금속 2가 있다. 그죠? 금속 2가 있다. 요 접점, 요 형상이 지금 여기에 그려둔 요 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뭔가 온도를 계측해야 될 곳에 온도.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마에 온도를 재려면 요 점을 이마에 갖다 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물체에 온도를 재려면 요 점을 갖다 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점이 이렇게 크면 어떨까요? 크면 이거를 접촉하는 곳의 온도를 느끼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옛날에 열 용량 공부할 때 삼겹살 불판처럼 두툼하면 이 자체가 온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죠. 그러나 이 접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으면 그죠? 주위 온도에 민감하게 바뀌겠죠. 금방 온도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접점의 크기를 사실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이 열전대 설계의 중요한 그 설계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접점 두 개 선, 접점의 금속 A, 금속 2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 5의 1, 그죠?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온도를 한번 구해보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공기가 있다. 여기 공기, 이게 어떤 공간의 온도, 여기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온도를 재려 그러면 그 접점을 여기 설치하고 라인 두 개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얼마다?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주위의 유체 온도가 200도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유체니까 뭡니까? 대륙에서가 있죠. 그리고 이 잡채, 이 서모카플 정션 열전대의 그 자체도 뭐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지 콘스탄탄 이런 재료인데 뭐 아쿠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열전대를 잘 되는 건. 자, 그래서 요거의 온도, 요거는 25도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열전도 개수가 20이고, 비열이 400이고, 밀도가 8,500이다. 직경이 이렇다. 자, 이제 여기서 시간 상수가 1초다. 하기 위한 접점의 직경은 시간 상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뭐를 계측하는데 우리가 스테디 처음에 온도가 점점 예를 들어서 200도를 계측하려고 25도짜리를 넣었는데 200도 처음에는 25도에서 온도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서 1위는 이제 시간이겠죠. 그럼 어느 순간인가 198도, 199도 이
200도 거의 접근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라이징 타임, 올라가는 시간이 그거를 뭐 대강 시간 상수로 생각하세요. 1초 걸렸다. 그러면 직경을 얼마나 하면 그 정도 1초 만에 온도가 스테디하게 될까? 그죠? 크게 할까 아니면 작게 할까?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도가 되는데 200도 거의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199.1, 199.111, 199. 이렇게 해서 스테디 200도까지 정확하게 200도까지 가는 데는 거의 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뭐 199도가 됐다는 것은 거의 200도에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도에 기체 넣었을 때 199도에 도달하는 시간, 그죠? 어때요? T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구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션의 온도는 전부 일정하게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집중용량법을 쓰면 되겠다. 복사 무시하고 열전도 무시하고 몰선값은 일정하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간상수의 정의는 앞에 쓰게 돼 있죠. 그리고 AS, 그죠? 표면적은 파이 D 제곱. 또 그 다음에 최적은 6분의 1 파이 D 삼성, 3분의 4 파이 R 삼성입니까? 반지름으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직경을 뽑아내면 시간 상수를 얼마나 하락했어요? 요 1 집어넣고 해서 t제곱에 3 없어지고 t 한 개 나오죠. t 한 개를 구하면 이래 되고 이래 됐다. 그러니까 직경이 7 곱하기 10의 4승미터다. 그죠? 조그마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집중용량법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집중용량법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비호남바를 구해야 되죠. 비호남바는 요거다. 그죠? 그리고 K값, H값, 뭐 반경 이런 걸 집어넣었더니 0.000235 이렇게 나왔죠. 0.00 하나 둘 셋 이렇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죠? 0.000235 1보다 무지 작죠? 그죠? 그래서 집중용업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만약에 문제가 제시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저 이래놓고 밑에 그 다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집중용량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비호남바를 계산해야 되고 계산해 본 결과로 집중용량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을 써서 각각의 값들을 다 집어넣죠. 해서 5.2초, 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하면 한 거의 스테디 정상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집중 용량 해석을 하나 해보면 여기는 이제 어떤 이런 평면 벽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또 다른 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열전달이 되어서 나가면 두 종류로 되잖아요. 한 개는 유체가 여기 있으니까 대류가 있는 것이고, 한 개는 이 벽의 온도가 T 서라운드 있으니까 복사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도로 되어 나간 것이 대류와 복사로, 그죠? 이렇게 나누어진다. 해서 그거는 뭐 식을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하나의 어떤 에너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생성항 표시하고, 또 왼쪽에서 요 면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 컨벡션과 레디에이션이 요 면적에 의해서 나가죠. 그래서 그거는 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미분 방정식을 만듭니다. 미분 방정식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한
뭐 수치적 방법을 사용, FDM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집중 용량법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 그죠? 이거 비오난 바를 구해서 이게 뭐 이 값이 뭐 1보다 크다, 이게 2가 나왔다, 뭐 이런 어떤 값이 나왔다, 이게 뭡니까? 1보다 매우 작지 않고 어떤 큰 값이 나오면 공간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물체가, 그죠? 물체가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어떤 물체, 여기 온도, 여기 온도, 여기 온도가 다 다르게 변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열 확산 방정식, 이게 19식입니까?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죠? 이 식을. 그래서 이 식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이 아이 잘 풀면 되는 거라고 했죠. 전도 문제에서는 이거는 공간 내부에 뭘 구하는 식입니까? 온도를 구하는 식이죠. 온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온도가 어떻다고요? x, 그죠? x의 변수, y의 변수, z의 변수, 시간의 변수, x, y, z, t의 변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간 이미 x, y, z의 온도를 구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도 온도 구할 수 있는 식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집중 용량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1차원만 생각해 볼까요? 열 발생 없다고 생각하면 위의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평면벽,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L 플러스 L이 되는 이런 평면벽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온도, 이 식에서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되어 있고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시간 한 번 조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x는 경계 조건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IC, 그러니까 초기 조건, 그죠? 초기 조건은 initial condition은 처음에 보통 시간이, 그죠? 여기는 시간이 온도가 x하고 t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y와 z가 없다고 보면, 그죠?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딱 온도 ti다, 그죠?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은 어떻습니까? 경계 조건은 우측 경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좌측 경계나 우측 경계는 똑같은 것이죠.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좌든 우든 어떻습니까? 전도가 대리로 가는 것이죠. 전도가 대리로 가는 조건이 하나 있다. 그 다음 조건은 중심축의 조건입니다. 중심축은 어떻습니까? 양쪽에 온도가 지금 같기 때문에 이거는 대칭 문제죠. 대칭 문제면 여기에 온도 기울기는 0이다. 그죠? 한가운데 온도 기울기는 0이다. 그래서 x가 0 되는 위치에서의 온도 기울기는 0이다 하는 게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 2개, 초기 시간 조건 1개, 이렇게 해서 원래 식은 이 식이죠. 이 식을 이런 조건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복잡한 것은 수치적으로 풀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차원화 시킨다. 무차원화. 그래서 지금 온도 차이 분의 온도 차이. 왜냐하면 요 온도 세타를 요거 t-t 무한대를 세타로 뒀죠. 그리고 요 ti 대시 ti를 넣으면 세타 i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온도 가장 큰 거로 세타 i로 나누어 준 것을 세타 스타라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해를 구해보면 세타 스타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루기 쉽다. 그래서 무차원 온도다. 그러면 길이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이런 평면벽에 폭이 L이 있다면 이미 만약 x가 여기 x0에서 이렇게 x가 L 되는 위치라고 하면 이미의 점의 거리는 가장 큰 길이가 L이기 때문에 L로 나눠주면 요 x 스타도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무차원식 풀 수 있고. 시간은 아까 퓨리의 넘버라는 것을 정의했죠. 시간은. 그죠? 그래서 그 퓨리의 넘버를 우리가 무차원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오류가 있네요. 오류가 요거는 대문자 t가 아니고 소문자 t로 합시다. 소문자 t. 그래서 이것도 이 무차원화된 변수들을 위의식에 대입하면 최종식은 이렇게 되고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장은 대충 이 정도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금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식 열 확산 방정식을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바뀌는 온도가 바뀌는 문제도 이 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식은 해결하기 좀 복잡하니까 만약에 이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피오넘버가 1보다 대단히 작은 문제는 구태여 이 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앞에서 구한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까지 마무리하고 숙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의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지금까지 제시된 숙제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